대권 주자들이 이 반값 아파트 하셨는데 그 전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이제 반값 아파트의 역사, 네. 자, 전쟁의 역사.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지 기억나시나요? 아, 반값 아파트는 원래 이게 저 정주영 그렇죠. 예. 반값 시대는 올림픽 유치보다 쉽다. 네. 1992년 대선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그렇죠. 들고 예. 나왔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90년대 초반에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난리가 난리 났었죠. 났었죠. 예. 92년도면 이제 신도시 입주한 그 시점인데. 예. 도시 기반 시설은 정부에서는 충당하고 택지 개발을 민간 기업에 맡기면 당시 토지공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땅값이 낮아진다. 채권 입찰자 폐지하고 공영 개발 택지를 해서 공급 가격을 뭐 인하하자. 뭐 이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좀 조용해지다가 참여정부에서 이제 반값 아파트가 실제로 분양이 됐어요. 아. 그건 뭐냐면 홍준표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2002년 토지 임대부. 네. 서울시장 준비하면서 공약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도 집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난리였죠. 참여정부도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 당시 이게 보수적 의원이었지만 시민단체에서 지지를 했어요. 홍준표 예. 토지 임대부 주택을. 그래서 결국은 2007년 10월에 부곡지구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389가를 이제 공급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저도. 근데 27년만 계약하는데 그쳤어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왜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일단 2007년 10월이라고 하면 리만 쇼크의 그 어떤 한 와중에 있어가지고 주택 시작이 됐던 시작이에요. 예, 한국의 이제 그 다음에 정부가 왜 끝나고 나서 이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비판을 한 게 국민임대주택단지 부곡지구 사실은 생소한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어딘지도 잘 모르는 지역이죠. 지역이고 규모도 작고 예. 그러면 이거 사실은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혹은 막 국토부에서 홍준표 의원의 아이디어였으니까 이거를 성공을 시키기 싫었던 거 아닌가. 아, 약간 정치적으로. 네. 아니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이거를 좀 더 좋은 지역 대규모에서 했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본격적으로 활용하신 분이 이명박 예.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후보 그때 후보 시절이었죠. 2007년 7월에 매년 12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예. 집을 한 채씩 지원해주겠다. 이거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지원. 지원. 그래서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정책 5년간 60만 가구입니다. 연간 12만 가구. 아주 파격적인 그렇죠. 거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뭐 대단했었죠, 네. 사실. 소위 하위 계층 4만 8천 가구한테는 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공급받게 해주고 그냥 임대를 해주고 나머지 7만 2천 세대는 장기저리 융자 지원 해주겠다. 이렇게 해보면 뭐 장기저리로 하면 맨 처음에 입주금 한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내고 네. 월 40에서 55만 30 원리금 상환하는 파격적인 공약이었어요. 지금 사실 뭐 신혼 희망타운에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다. 원조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당시에도 나왔을 네.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땅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걸 어디다가 하냐, 어디서 도대체- 재원하냐. 그랬더니 역시 이명박 그때 예. 역시 건설 현대건설 전문가, CEO답게, CEO답게 CEO 출신답게. 용적률 10%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예. 1년에 50만 가구 하니까 뭐 그런 용적률 올리고 도시 주변에 신규 공급 택지를 활용해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명박 후보가 뭐 여러 공약을 했지만 예. 사실은 반값 아파트를 때 공약하신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걸 하고 반값은 아니었죠. 예. 그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뭐 지금 아마 야당의 후보들이 대충 공약을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예. 이럴 거예요. 뭐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 꼭 지금 왜 정부하고는 거꾸로 하는 거꾸로 거죠. 가는 거죠. 예. 장기 보유 1세대 네. 1주택자에 대해서 종합 네.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네, 감면하겠다. 감면해주겠다. 예.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양도소득세 가세를 뭐 네, 이렇게 예. 하겠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야당 후보들이 뭐 별 그렇게 구체적인 건 안 하겠지만 결국 현 정부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별로 파괴력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혼부부 주택이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을 다시 이제 정책을 경규하게 다가다듬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집 없는 신혼부부한테 연간 12만 가구 그렇죠. 12만 가구씩 네. 임기 내 뭐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한 사람도 강남의 반값 아파트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예. 강남 지역은 시세 60%, 50%, 기타 지역은 70%를 해주겠다. 그러면 자, 당신 그럼 어디서 택지를 구할 거야? 이때 빙고,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은 창고나 비닐하우스가 들어있는 창고 벨트, 비닐벨트에 짓겠다. 예.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후보 때는 사실은 정교한 정책 발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자료도 없고 디테일한 그렇죠. 그런데 예. 역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뭐 정교했어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 강화하겠다.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 뭐 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10년간 150만 호 예. 재정 및 지원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 네. 도심에 20만 가구, 근교에 30만 가구, 외곽에 50만 가구. 그 중에서 보면 공공 분양이 70만 가구고 나머지는 장기 임대로 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한 주택을 발표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엄청난 계획이었지만 이게 주택 몇 개, 공급이라는 게 실제로 잘안 됐어요. 잘, 예, 잘,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공급이 확 되니까 네. 시장 자체도 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해보면 19만 6천 가구 정도만 네.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5만 가구씩 이렇게 보금자리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한 8분의 1? 그 8분의 1 정도? 됐죠. 예.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도 2011년에 또 했어요. 그때는 세곡 서초 우면 가장 핫하고 인기 좋은 그렇죠, 지역에 분양하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반값 아파트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2009년에 보금자리 주택 분양하면서 사전 청약 제도라는 걸 또 그렇죠. 그때 도입했더라고요. 맞아 사전 청약이 처음 나왔죠. 예. 근데 한나라당에서 처음은 아니죠. 예. 그 판교 네, 때도 판교도 사실 있었으니까. 예, 이제.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를 주변에 80% 이상 높이겠다. 그때 네. 왜냐하면 이 반값 아파트들을 완전히 이제 백지화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이 반값 아파트를 하면서 LH 자금난이 좀 그렇죠. 심해졌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 예, 문제. 주민들이 반대가 왜냐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수용해서 네. 하는 거니까요. 주변 시세보다 대폭 싼 값에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분양하다 보니까 그 로또 아파트에 되면은 뭐 그렇죠. 두 배, 로또다. 네. 예,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로또 아파트라는 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예.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늘어났어요. 대기 수요가 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가 좀 떨어지고 전세가 오르면 뭐 매매가 떨어지고 이런 있는데 지금 정부는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이거 너무 쇼크가 그렇죠. 크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 없애달라고 난리였었죠. 아주. 그래서 좋은 입지 토지 고갈 역시 뭐냐면 수도권에 그린벨트 중에 좋은 데는 다 이제 활용해 버리니까 네. 그다음 민간 미분양 주택 급증, 대기 수요 전세값 상승.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 이 SH공사 뭐 사장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도 만나서 이제 어떤 부동산의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명박의 보금자리 주택이 부동산 잡았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향신문의 교육평론가 이범시가 썼더라고. 사실은 지금 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MB를 재평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범시가 경향신문 입장이 다른 신문이죠. 네. 거기에 그래도 MB가 잘했다. 예. 이 반값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아파트 공급량은 오히려 당시에 MB 있을 때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공 요인은 수요 공급 원리를 단순히 추정한 게 아니라 활용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LH를 활용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저렴한 아파트를 내놓음으로 해서 강남의 어떤 가격이 이게 오르지 못하도록 안전판 역할을 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정책에 분양형하고 임대형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형만 고집하지 말고 분양형도 분양형을 해라. 지금 같은 부동산 비상시국에서는 무엇보다 분양형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기본주택 성패는 이명박 정부를 얼마나 벤치마킹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반값인 데가 많아요. 예. 무주택자 20만 명 몰렸다. 이게 강남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렇죠. 하는데 15억 로또라고 합니다. 뭐냐면 예. 분양가가 15억쯤 되는데 거래가가 최소 30억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인데 개포동 분양가 상한제로 이미 시세의 7, 80% 강남 그렇죠. 같은 경우는 50%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부족. 그러다 보니까 로또가 된 거죠. 그다음에 청약 가점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불균형, 청년층하고 신혼부부 특공.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 분양받을 가능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패닉 바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값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면 굳이 뭐 반값이 아니더라도 80%나 70%나 저렴하고 하면은 이런 게 그런 패닉 바잉을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지 확보. 그 택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신도시를 추가로 공급할 거냐? 아니면 용적률을 조정할 거냐? 그다음에 합리적 우선순위, 채권 입찰제를 할 거냐? 재원 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안들이 있으면 우리가 꼭 반값은 아니라도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제 이게 뭐 저렴한 아파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저렴할 필요 없다는 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하지 않아도 물량만 많기만 하면 그렇죠. 그럼 예, 시세보다 비싸지만 않으면
최소한 시세 수준 정도로만 나오면 사람들은 다 사도 네. 예,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면서 가수요는 없어지겠죠. 예. 지금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패닉바잉이라는 게 일종의 뭐 가수요일 수도 있는 건데 예, 조금 기다렸다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기다렸다가는 아예 못 산다 아니면 더 오른다. 택지가 예. 그러니까 왜냐면 후보들이 택지 확보 그렇지 이제 가장 핵심은 결국은 그러면 집지을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자꾸 말만 하지만 그럼 그게 어떻게 신뢰를 못 확보할 얻으니까 것이냐. 지금 패닉 바잉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믿을 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빌라까지 대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빌라 그렇죠. 빌라. 그러니까 용적률 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반값 아파트 사실은 4분의 1 임대 아파트긴 하지만 4분의 1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예.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디테일이 아주 구체적이면 사람들이 신뢰성이 생길 수 있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 합니다. 뭐 앞으로 조금 더 하여간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뭐 좀 더 좀 정교해지고 구체성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